자기들 그냥 막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나도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아이들도 못 따라올까 봐 우린 좀 오버도 하고 몸으로도 보여지고 표정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팀이 여러 가지 꿀팁들도 줄 거고요. 제가 가진 꿀팁들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복습부터 시작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 개념부터 명확하셔야 흔들리지 않고 기사가 뾰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두 가지 개념을 정립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토리북을 read aloud. 무슨 소리예요? 스토리텔링은 다르다. 다시 책을 읽어주는 것과 소리 내어 크게 읽어주는 것과 스토리텔링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두 개 어떻게 다르죠? 다 시킬 거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는 부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스토리텔링과 책을 읽어주는 것은 어떻게 달랐죠? 형 선생님 말씀해 보실까요? 읽어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책을 읽어주는 거. 스토리텔링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맞죠? 아주 심플하게 서머리하면 그게 맞아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김민정 선생님. 틀려도 괜찮아요? 안 뭐라 할 거예요? 뭐가 다르죠? 두 개가? read aloud는 그냥 책을 읽는다고 크게 읽는다는 거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OX로 해봅시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엔 책이 필요하다. OX. X. 이야기를 들려줄 땐 꼭 책이 필요한가요? 책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 다음 read aloud를 할 때에는 책의 내용을, 어휘를 바꿀 수 있다. 아이들 레벨에 맞추어 책을 읽어줄 땐 어휘를, 단어를 바꿔서 읽어줄 수 있다, 없다. read aloud에서 OX, X. 책을 읽어줄 땐 writer, 작가가 써놓은 의도를 방해하면 안 돼요. 또 작가가 표현한 그 표현,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라면 스토리텔링 때는 원본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야 해요. theme, 주제, 내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듣는 청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휘를 좀 바꾼다거나 문장을 좀 줄인다거나 표현 방법을 좀 바꿔서 개작할 수 있다. OX. 이건 스토리텔링이에요? read aloud이에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에요. 즉 read aloud는 작가가 써놓은 말을, 텍스트를, 글자를, 문자 언어를 나의 목소리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스토리텔링은 나의 이야기뿐, 그러니까 그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일지언정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다시 read aloud. 작가가 써놓은 텍스트를 그대로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것. 스토리텔링. 누군가 써놓은 이야기를 혹은 들었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내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누구에게 맞추어서 청자에게 맞추어서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엄연히 보면 다른 활동이에요. 하지만 베이스는 같다. 뭘 위주로 가는데 이야기 기반으로. 그 이야기를 문자 언어로 전달하느냐 말로 전달하느냐인 거죠. 특히 문자 언어로 적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가 내 언어로 말로 재미있게 전달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써요. 목소리 변조도 하고요. 왜? 말 그대로 동화 구연인 거잖아요.
내 목소리로,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게 확실해졌나요? 네. 아직 좀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진짜 read out loud는 어떻게 하는 건지 팀한테 들어보자고. 팀, 책 하나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read out loud 해주실까요? Okay, it's your turn, Tim. Go ahead. Awesome. Okay, so we're going to read 24 Robbers by Audrey Wood. So let's get started. Not last night, but the night before, 24 robbers came a knocking at my door.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and this is what they said. H-O-T, hot peppers. I gave them my peppers, and then they rode away. But 24 robbers came back the next day.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and this is what they said. H-O-T, hot peppers. I didn't have peppers, so they took a cob of corn, and 24 robbers said, "See you in the morn." Just this morn, not the morn before, 24 robbers came knocking at my door.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and this is what they said. C-O-R-N, corn. I didn't have corn, but I had a little flour. They put it in their sack and said, "See you in an hour." Not this hour, but the hour before, 24 robbers came a knocking at my door. I opened my door, I saw they had a pot, and 24 robbers said, "We like you a lot. You gave us your peppers, you gave us your corn, you gave us your flour early in the morn." Now here's what they did, and this is all true. They gave me a pot of hot pepper stew. H-O-T, hot peppers. The end. 재밌어요? No? No? 이게 의도하에 감정을 다 빼고 아무런 기술 쓰지 않고 just read out loud 했어요. 야, 그냥 읽기만 했거든요. 유리야. 언니 들어갔다. 잠깐만요. 뭐가? 오, 언니 여기까지. 왜 안 먹히지? 이영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Alright. 자, 계속 갈게요. 의도하에 모든 테크닉, 어떤 테크닉도 쓰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냥 read out loud를 할 때도 스토리텔링 테크닉을 좀 써서 재밌게 읽어줄 수 있다. 그냥 책을 읽을 때도 뭐라고? 스토리텔링 테크닉을 좀 써라. 이랬었어요. 오케이. 스토리텔링과 책을 읽어주는 것은 엄연히 좀 다른 거구나라는 인식은 생겼고, 그냥 read out loud를 할 때에도 스토리텔링 테크닉을 활용해서 충분히 재밌게 읽어줄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두 개는 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안 상태로,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봐야죠. 책 읽는 거 말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교사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죠? 자, 내일 너무 빠르다.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아이들에게 이 24 Robbers라는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해요. 우린 뭘 준비해야 되죠? 교사 입장에서? 책. 책이요, 책. 책을 준비해야죠. 책 준비해야죠. 저 책 없어요. 네. 이 책은 스캔본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쓰시라고. 뭐 어쨌든 책은 드릴 거고. 자, 책 준비했어요. 그 다음 좀 읽어봐야죠. 읽어봐야죠. 어떤 거 읽을까요? 10번.
10번, 그렇죠. 20번 이해될 때까지요. 오케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많이 읽어야 된다. 달달 외울 정도로, 안 보고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이 되어야만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기준으로 어떤 요소를 뽑아서 찾아봐야 되는지 봅시다. 자, 1번. 내가 고른 스토리의 요소를 파악해야 돼요. 스토리 엘리먼트라고 하죠. 자, 방금 들었던 그 이야기의 캐릭터. 누구누구 나와요? Robbers, 24 robbers. Robbers and woman, one lady, a One woman. lady. 아줌마인지 뭐 누군지 어쨌든 그 여자와 도둑들이 나왔어. 백그라운드는 뭐죠? 배경,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forest, Forest and lady's house at the door, the garden, maybe. 언제? Night. From the And night, before morn. Before morning. morning, from the night and the morning, in the daytime, maybe couple of days. 하루 이틀 동안 일어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이 발음은 제가 참 못하는 거고 어려워하는 건데, 자, 장르가 뭐야라고 묻고 싶은데 잠깐만 세련되게 배워봅시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Tim, how to pronounce 장르? Sorry. I thought you were speaking Korean. So genre. 뭐? Genre. 장르. 장르 아니래. 뭐라고요? 다시. Genre. Genre. 프렌치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발음하고 또 달라요. 조금 어렵습니다. genre, right? Genre. 오케이. 이 장르가 뭐죠? 이 이야기는 non-fiction이에요, fiction이에요. 픽션. fiction. Fiction. 그 팩트가 아니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고 허구다.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알았고. 자, 가장 중요하죠. 이 이야기의 theme, 주제가 뭐예요? 한 번 듣고 찾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우리 뭐 대강 들었기 때문에. Theme.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 즉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들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도. 자, 선생님. 대부분 아이들의 이야기는요. 스토리북은 해피엔딩이야. 권선징악.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한테 모럴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있기 마련이에요. 아이들 책은.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heme 찾기가 어려우면 이 책에서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주제 theme은 뭘까? 뭐죠? 도둑이 와서 자꾸 뭘 내놔라고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지가 훔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뭘 만들어 와서 sharing이에요. 훔쳐가는 것보다 나눔이 더 좋다.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theme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나? 네. 애들 이야기는 함축적이고 이런 교훈들이 들어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 24 Robbers는 나중에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아이들이요. 수진 선생님 고무줄놀이 아세요? 고무줄놀이? 해보셨어? 고무뛰기 그런 거 해보셨어요? 모르는구나. 자, 미국 아이들이 밖에 아이들이 고무뛰기 고무줄놀이 할 때 틀어놓고 24 robbers 막 노래 부르면서 뛰는 그런 노래 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오드리 우드가 동화로 바꿔서 만들기도 했고, 그런 nursery rhyme, mother goose 아이들 이야기들 속에는 교훈, theme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뭔지 잘 모르겠다, 찾기 어렵다 이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구조를 짜면 돼. 다음, 스토리 요소들은 파악했고요. 스토리 구조를 알아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크고 굵직한 갈등 구조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열되는 건지 하나의 큰 갈등이 뭔가 탁 있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다던가 어느 시점에 반전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하는지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하는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하는지 이 이야기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갈등이 있나요? 어떠한 방점을 찍는 것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 반전이 있잖아요. 도둑이라고 계속 훔쳐가지 않고 나중에 얘네가 뭘 가지고 와.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처음부터 뭐 막 방방 터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스튜 가지고 와서 짜잔 하는 그 순간을 위해 끓여줘야 되는구나. 서서히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짜자잔 할 때 그 시점이 하이라이트다. 거기서 점을 빵 찍는 것보다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텔러 입장에서.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 또 생각하죠. 고전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기 전에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뭘 하시냐면 이야기를 들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해해야 되는 어휘, 단어를 먼저 체크해줘요. 책을 읽어주기 전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아까 이 단어는 알아야만 한다며, 새 어휘라며, 이걸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며 아이들에게 그림 보여주고 듣고 따라해. 이건 뭐야? robbers, 도둑이야. stew, 뭐야? 그다음에 24, 24야. 뭐 이러면서 책 속에 나올 단어들을 쭉 리스트업 해주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배경 지식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거니까. 자, 그렇게 이런 것들을 뽑아서 내가 정리가 됐다면 전략을 짜겠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도둑들이 뭔가 짜잔 보여주는 것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게 안 나가야 되겠다. 살살살 슬슬슬 가다가 첫 번째 갈등 구조가 나올 때 살짝 빵 터트려지고 두 번째 점점 세지다가 스튜에서 빵 터트려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니까 처음부터 threatening 한다거나 robbers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책을 읽어줄 것인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에 따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겠죠. Read aloud. 난 이 책을 읽어줘야겠어. 아이들이 결국 이 텍스트를 나와 함께 읽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함께 디코딩 해낼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단어도 같이 읽고 모든 그 센텐스를 같이 읽어야 하니까 read aloud로 시작할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완전 전략이 달라지겠죠? 아니, 나는 이야기를 그냥 들려줄래. 그래서 우리 일반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 표현은 좀 줄여야겠다.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둘 중에 정하겠죠. 누구 기준으로? 학생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내 수업의 목적에 따라. 내 수업이 리딩 수업이다. read aloud 가야 돼요. 내 수업이 listening speaking이다.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스토리텔링으로 하고서도 read aloud로도 넘어갈 수 있겠죠. 더 어린 연령이라면. 책을 읽어주는 단계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위 단계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못 읽고 글자를 디코딩 해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클리어 하신가요? 네. 아마 리뷰일 거예요. 강의에서 들었던 거. 그렇다면 팀, 우리가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야기 들려줄 거야. 뭐 어떤 거 할 거야. 이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말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로 선생님이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거야 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요? 팀 많이 시켜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Go ahead. It doesn't have to be complicated. I think the key thing is to create excitement, a moment of anticipation, that it's building up that excitement that the kids are excited about to hear a fun story. So even simply like, I'm going to tell you a fun story today. I'm going to tell you an exciting story today. Right? So Erin, can you give me one example as well? Okay. Today,
today. Let me tell you a beautiful story. Okay, good. What if you, I guess, read a story that was like really sad? So using that adjective sad, Sujin, can you try it? Using that Sujin. expression. Sujin, try again. Try. Let me tell you. So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a story. What Sad kind, story. what kind of story? I went to the Ooh, Facebook. Fun story. a fun story. Yeah, it's a funny story. Okay. Okay, good. So just adding adjectives that describe a general, I guess, feeling about the book and adding it in the blank. Let me tell you a sad story today, guys. It's gonna be so sad, right? Right? Hopefully you don't cry at the end of the story. I mean, even simply just using the title of the book. I'm going to read a book called 24 Robbers for you today, right? Listen carefully, guys. Pay close attention, okay? Maybe using a book title that you know, trying to use this expression. Let's hear from Haley. 어떻게 해야 되지? So any book title. So, and then you could add, I'm going to read a book called blank for you. Let me tell you a funny story. No, David. No, David. Ah, Great. So she basically combined the first two and made it her own as well too. That's fine too. A lot of these you could actually combine and make it your own, part of your own, I guess, vernacular or your own teacher talk in the classroom. So listen carefully, pay close attention. We've used that. Another technique effective storytellers use is to introduce some kind of hook. So a hook is something like when you go fishing, you put a worm at the end of your hook to attract the fish. So in a reading exercise or in the classroom, before beginning a reading exercise, it's to grab that, I guess, attention of the students to pique their interest. So if we're going to relate it to the 24 Robbers story, I'll start something like, guys, if someone stole something from you, how would you feel? What would you do? So this personalizes it for them. And then after they give their responses, then they have a general idea of what the story might be about. And then, okay, great. Let's find out what this lady in our story is going to do. Then again, that building up of anticipation, that aura of mystery. Oh, this is what I would do. But what's that lady going to do in our story? And they're going to pay attention. So it helps with student management as well too. And then finally, just something, guys, it's story time. My favorite part of class. Are you excited? Let's get started. 나 이게 제일 좋다. It's story time. Are you excited? Very easy. Everyone, let's do it. And we're gonna move up. Okay? So, 자, 이야기 시간이에요. 선생님 이야기 들려줄게. 스토리텔링을 스타트하는 첫 번째 센텐스로 선생님들은 뭘 픽할 건가요? 마음속에 만들어 두셨죠? 이게 아이들하고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저 말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샌가 저 말이 나오면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 내가 굳이 한국말 하지 않아도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스토리 타임이 되면 선생님이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 저 말이 나오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자동으로 각인되겠죠. 그러한 스토리텔링 타임의 약속, 뭔가의 스타트한 시그널 이런 것들로 만들어 보자고요. 오케이? 자,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 건지 준비를 했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이 이야기의 theme이 뭐라고? sharing.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으로는 robber, 도둑이 뭔지, stew, stew, 여러분 stew가 뭐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oup and stew? Soup and stew. It's like a Korean, 효진 good. It's like Korean soup. Korean soup. Korean soup. We know that, but it's hard to explain it. So Tim, could you help us? What's Sure. stew? Sure, even native speakers make a mistake of the difference between a soup versus a stew. So in Korean, I guess, again,
forgive me, my Korean isn't that great if my pronunciation isn't good. Soup would be like 국물, right? And a stew would be like a jjigae, right? So soup in English, it's a little bit lighter. It's more of an appetizer or something that goes with another meal. Stew in English is a little bit more hearty, more filling, and it could be a meal by itself. 그것 바로 이해가 되죠, 선생님? Yes. 스튜 찌개 같은 거라서 숲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찌개들도 보면 동태찌개는 맑잖아요. 아니에요? 막잖아. 약간 숲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강된장 이런 거 있잖아. 김치찌개, 강된장 이렇게 약간 걸쭉한 거, 자박자박한 그런 상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스튜를 설명하기 위해서 100%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liquid but it's different from soup and water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보다 이럴 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딱 한마디면 되잖아. 찌개. 한마디 1초면 끝날 얘기를 영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필요할 땐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stew, 애들이 stew 알면 좋겠고 How many robbers are there? 우리 도둑이 몇 명이나 있었죠? 24명이나 있었어. 아이들이 카운팅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겠죠. 이 책으로 세어보면서 How many robbers are there? 1, 2, 3, 4 카운팅 할 것이고 숫자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어떤 구조였죠?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처음에는 도둑들이 와서 뭐 내 나라 하다가 결국에는 핫페퍼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corn도 달라고 했다가 flour도 가져갔다가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면 beginning, middle, end로 나누어서 언제 하이라이트를 찍는다? 가져만 가지 않는다. 스튜 갖다 주다가 하이라이트를 찍고 나 너 좋아해. 네가 우리한테 이거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왔어. 같이 맛있게 먹자. 유후! 하면서 끝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라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다고? The last knocking. 마지막 너크하고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는 훔쳐간 게 아니라 가져다 줬다. stealing이 아니라 sharing 했다라는 전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들고 이제 진짜 가보자고. 책을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책 읽기 전에 우리 보통 뭐 하죠? 워밍업 파트예요. 선생님, before story. before story 읽기 전에 뭘로 아이들하고 워밍업 하죠? 민정 선생님, 은하 선생님 책 읽어주기 전에 뭐 주로 하세요? Cover page. 커버 페이지 톡 하죠.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하고 티피컬하고 쉽고 누구나 하는 것 꼭 필요해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뭐 할 수 있죠? 민정 선생님? 책이랑 관계된 뭐 일상적인 대화나 뭐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 책 읽어주기 전에 일상적인 이야기 혹은 책 커버 페이지나 책에 나오는 키워드나 컨텐츠와 연결된 너의 경험. 다시 텍스트와 상호 호환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에서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그 글들, 이야기와 너와 듣고 있는 너와의 연관성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요. 너는 이런 경험을 해봤니? 너 이거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얘라면 뭘 할까? 너는 어때? 너에게 포커싱을 맞추어서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꾸 너의 아이디어, 너의 생각들을 깨달음합니다.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커버 페이지 톡도 하고요. 픽처 워킹도 하고요. 커버 페이지 톡 살짝 하고 나서는 책 속에 들어있었던 그림만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또 봤던 것처럼 책 속에 나왔던 키워드나 new words, 새로 나오는 어휘들로 이야기도 나눠보기 하겠죠. 자, 이런 거 할 때 뭘 물어보고 어떤 대답들을 할 수 있나요, 팀? So to, I guess, pique interest, create interest. So you can use some of these phrases. So the first one, have you heard of blank before? So if we connect it to our story today, it could be like,
have you heard of robbers before? Have you heard of the word robbers before? Right? 위. 도둑, robbers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 뭐뭐 해본 적 있어? 할 때 have you, 선생님도 옛날에 그래머 공부할 때 have you ever 블라블라블라 이거 막 외우셨잖아요. Did you see, did you hear, no, have you heard of blah blah였어요. Have you heard of blah blah before? Then 그렇다면 헤일리 BTS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of BTS before? Thank you. 은하 그 글로리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heard of Glory? Have you heard of Glory before? 민정. 팀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of Tim? 효진, 테솔 컬리지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of Task College before? Oh yeah, thank you. 이렇게 하면 되나요, 팀? Yes, perfect. Oh yeah. Next one 갈게요. Okay, so the second one I know has to do with, I guess, some Korean grammatical errors that a lot of is 오. Korean make, right? So maybe Aaron, you could explain that a bit first in Korean, and 오케이, then 위. 자, 선생님들의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과제 책업을 하면요. 제가 영어 가지고 뭐라 하는 적 거의 없어요. 영어에 대해서 틀린 표현을 쓰시거나 뭐 1대1 코칭할 때는 다 고쳐드리는데 거의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선생님들의 영어 가지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뭐 선생님들 알고서도 틀리는 게 있고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고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것 같으면 알려드려요. 근데 가끔 실수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 중에 typically 아주 자주 많이 선생님들이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한국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 땡땡땡 뭔지 알아? Do you know 이거 뭔지 알아? 뭐 혹은 이런 거 해야 될 때 Do you know what's this?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know what's this? What is this? Do you know what is apple? Do you know what is the book? 이런 식으로 물어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하니까 우리끼리 No. 우리 어떻게 correct하게 얘기해야 돼요, 팀? 고쳐주세요. so I mean, again, you would phrase it this way. If you use apple, for example, it'd be like, do you know what an apple is? Right? Do you know what an apple is?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Right? 오케이. Or you could kind of switch it up and use, I guess, if you're referring or want to ask about a specific word, then use that word, the word. Do you know what the word blah, blah, blah means? Do you know what the word blank means? Right? So you could change it that way if you want to give a specific or target a specific word. Okay. Then let's try 지영. 도둑이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a robber means? What a robber. What robber mean? What robber Rubber is? is. Okay. 민주. 네. 수박이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a watermelon is? Thank you. 미영. beer. 맥주가 뭔지 알아? 마이크. Do you know what the beer is? 음소거 되셨지만 입모양으로 다 읽었어요. Thank you. And 민정. 테소리 네.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tassel is? Thank you. 유현. 네가 스토리텔링이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storytelling is? Perfect. 자, 선생님 기억하세요? 이것만 고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대입해서 막 얘기하는 거. Do you know 블라블라 할 때 Do you know what 제가 지금 틀린 표현이 지금 헷갈려요. Do you know what is this? Do you know what is apple? No. Do you know what the apple is? Do you know what the banana is? Do you know what a tassel is? 오케이? 주어 먼저 와야 돼요. Do you know라고 앞에 붙여서 묻고 싶으면 이거 정말 많이 틀리세요. 많이. 수업 시간에도 이 표현 많이 쓰시는데 얘들아 이거 들어봤어? 뭐 이거 들은 적 있어? 알고 있어?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선생님 마음으로는. 근데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자주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Korean teacher들의 typical한 mistakes.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질문은 넘어갈게요, 팀. Okay. 밑에 것도 So, I mean, this is just an 편안하게. extension of creating interest as well, too. You're trying to elicit ideas, opinions, student thinking as well to build off of it to create interest for the story. So, prediction questions are also, I mean, this is a side note, but prediction questions are a great student management technique as well, too. Because if you ask students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story, it's their predictions, it's their questions. So they're going to want to know their answers to their questions. So they're going to actually pay attention, or more likely going to pay attention during the story because they want to see if their predictions were correct or not. So it has the added benefit of creating interest in the story, but also helping with student management. In other words, getting students to pay attention. So you could ask questions like, can you guess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story today?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in our story today? Right? Or starting with the phrasal verb or expression, in your opinion,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story today? Take a guess, right? And remember, with predictions, there's no right or wrong answers, right? So even if the kid is wrong, if the student's prediction is wrong, they're still going to pay attention to see if they're right or wrong as well. 자, 오케이. 뭐 prediction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라는 건 캐치를 하셨을 거고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Can you guess what's gonna happen? Or what do you think? In your opinion, what's gonna happen? Tell me, take a guess.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영어로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들려주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이디어 쉐어링을 하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선생님들도 답답하면 얘기하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캐릭터가 뭐라고 할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이때는요.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가 영어일지언정 너는 어떤 생각을 해? 어떤 유추를 해? 왜?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가지고 너와 내가 나누는 작업이에요. 인터랙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라서 듣고 있는 이 아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너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건 티칭이잖아요. 티칭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를 매개체로 해서 너와 내가 나누는 이야기 시간인 거예요. 그게 포커싱 돼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래야 재밌어요. 스토리텔링이 지겨운 이유, 재미없는 이유?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는데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스토리텔링 시간에. 내 일은 my job is teaching, so every single moment you're gonna try to teach them. No. 스토리텔링은 뭐? 가르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무조건 내 이야기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지 이걸로 가르치려는 의도를 갖는 순간 재미없어집니다. Remember it, okay? 자, 그래서 유추 필요하겠죠. 한국말로 대답할지언정 생각할 여유를 줘라. 시간을 줘라.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야기 읽기 전에 키워드니까 뭐 하나 해볼까요? 아주 쉽잖아. 선생님, 도둑을 영어로 아이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5살, 4살, 6살이 앉아있어. 내가 뭐 백날 영어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한테 robbers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Guys, have you seen the robbers before? They are stealing money and cookies and bread. They're bad. 얘기 다 해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So guys, look at the picture. Wow, who do you see? 누가 보여요? Look at the guy with the cap. Who is he? Police officer. The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man. What about the next one with the mask? Who is he? He's a Lover. robber. Lover. He's a lover 아니야. Robber. He's a Robber. robber. He's holding some Robber. money. Maybe he stole some money. He's robber. How many robbers? How many robbers do you see? One. One. A robber. A robber. What about this one? Oh, look at them. Who are they, everyone? They are
Robber. Robbers. How many robbers are there? One, Three Robbers. robbers. three robbers. Good. Three. Totally how many robbers? Three. Four. Four Four. robbers. Good. Four robbers. 내가 설명 안 해도 그림으로 끝냈어요. 그냥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라버야. 뭐 얘기해 줬어요. guessing하게 하고. 자, then now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해봅시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커버 페이지 톡 할 거예요. 이 커버 페이지 톡으로 뭘 한다고? 유추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guessing하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은하? 네. 뭘 물어볼까요? 커버 페이지 톡 하나씩 해볼게요. Go. Hey guys, let's look at the letters. Let's read the letters. 이제 글자 읽고요. And Okay, can stop. you guess who are 선생님 they? 그만 하나만 할 거예요. Okay. 알 수 없으니까. letter 읽자고 하셨지만 maybe the title, right? What's the title?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What? Or 애들이 글을 못 읽어. 디코딩을 못하는 상태라면 선생님이 아까처럼 물어보겠죠. What letters do you see? 애들이 T, 뭐 B, R 보이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That's good. That's okay. 파닉스에서 알파벳 인지 단계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 책을 본다. 그리고 못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을 찾아봐. 대문자 뭐가 보여? 소문자 뭐가 보여?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스토리텔링에서 책을 활용하실 때는 선생님의 질문이 파랄이에요. 내가 뭘 물어보느냐로 아이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의 종류들을 지금 막 다 뽑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타이틀, 레터에 관련된 거 물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영 선생님 또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만 Hey, 물어보세요. okay, let's look at the picture. Look What do you see? 오, 다 물어보잖아. 누구나 물어보는 거. What do you see? Good. 자, 미영 선생님 또 뭐 물어볼까요? What are they? What are they? Oh, what are they? What are these people? Who are they? 하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Who are they? 얘네 누구야? Who are they? 우리 robbers에 대한 그 사진도 받고 이야기 좀 나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네. 비슷하네. 조금 센스 있는 아이들, 눈치 빠른 아이들은 robbers 대답하기 좋잖아요. 말할 수 있겠지. 대답부터 뭐 도둑? 아니면 뭐 얘네들 뭐 광대? 뭐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어요. That's okay. Anything is fine.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 가르치려는 의도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답을 안 하잖아요. 틀렸다고 해. No. 뭐죠 지금? 애들이랑 나랑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제일 좋은 대답.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인정해줘요. 말할 수 있는 여유와 말할 수 있는 의도하는 그 자체 시간을 살려줘.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 분위기를 나는 만들어야 돼요. 교사는. 입을 닫게 만들지 마세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 그럼 진짜 누군지 알아보자. 찾아보자. 이야기 들으면서 찾으면 되잖아요. 틀린 대답도 오케이. 오케이? So who are they? What do you see? What the letters are?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있을까요? 자, 팀 도와주세요. 또 뭘 Okay, 할 수 so I liked a lot of the questions and strategies that everyone brought out. So let me try to summarize it and clean it up a little bit. 있어요? So personally, I would start with the picture first before the title. And my reason is this. The picture gives a visual context, the image for students to think about. So then when you go to the title, then it becomes easier to negotiate meaning of the word and mak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words to the pictures. But if you go straight to the title first, they might not necessarily know the words at this point, then it's gonna be harder to, I guess, elicit responses. But if they have that mental image, that visual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the picture, then it becomes negotiating of the words a lot easier. So start with the picture, it's gonna help with comprehension. Again, challenge the kids. I would suggest asking more open-ended questions. So more general questions. Challenge them first.
If they can't answer, then you could, again, adjust as you go and tailor and ask more specific questions. So you would ask more open-ended general questions like,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Describe the picture for me. Then if you're not getting good responses, then you could start narrowing down your questions and asking more specific questions. Oh, who do you see in the picture? What are they doing? Why are they wearing masks? What do you think they might do? Then based on all these responses that you're collecting from the kids, now when we move to the title, it's going to be easier to negotiate meaning of that word robbers, right? So then at this point now, let's use the title. Connect the title to the pictures. So first thing, again, make sure students clearly understand and comprehend the words in the title. So the keyword will be the robbers. So what is a robber again? We talked about it before in our introduction. Do you remember? Okay. Oh, you don't remember? Guys, the characters are wearing masks. What are they gonna do? Oh, they're gonna steal something. Okay, now tell me what a robber means. Okay. How many robbers are there as well? All right. Okay, thank you. Oh yeah. 자, 커버 페이지 톡을 해봤어요, 선생님. 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글자나 텍스트나 타이틀로 가기 전에 비주얼적인 것들로 먼저 클루를 얻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뭘까?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너희들이 유추한 그 내용과 타이틀이 매칭되는지 한번 해봐라. 아이들이 타이틀을 게싱할 수 있도록 이 타이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먼저 클루를 줘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뭐 글자는 읽지 못하더라도 커버 페이지 보면서 누가 나오겠구나, 어떤 이야기겠구나 유추는 할 수 있다, 상상은 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가져라라는 것으로 우리 기회를 한번 가져봤고요. So now you guys know that who is it, everyone? He's a Robber. robber. Good. He's a Ro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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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Thank you. Robbers. This book title is 24 Robbers, written by very good. Very good. Good. Read aloud 시간이라면 뭐 스토리텔링 시간이더라도 적어도 이 이야기는 오드리 우드 아줌마가 써준 거야. 이런 거. 자, 그다음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죠. 이제 목소리도 좀 바꾸고 테크닉 써서 본문을 진짜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줘야 되는데 기억나시는 스토리텔링 테크닉들이 있을까요? 민주 선생님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모듈 3 스토리텔링에서 들었던 것 중에 재밌게 읽어주는 기술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목소리 변조. 맞아요. 목소리 변조 잘하세요?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나중에 기회를 가져봅시다. 자, 그다음 헤일리 선생님 지금 1년 6개월 지났어요. 저는 연기도 하는데요. 오!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 안 하고. 애들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적극적인 연기를 보여줄 때랑 아닐 때랑 반응이 어때요? 안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연기예요, 다 저는. 연기라고 한다면 영혼을 끌어서 표정, 표정과 페이스. 돌아다니면서 그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훔치면은 제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그런 걸 어느 정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오케이. 여기서도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를 다 알아들어서 선생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한다고? 페이스. 눈치로 한다고. 사람이 모르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눈치가 빨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애를 쓰고 있어. 그 어린 애들도요. 이 측은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진짜 말일까? 선생님 애쓴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보여주는 책에 보니까 도둑 같은 아저씨들이 막 나오면서 선생님이 막 스위시 스위시 막 이러고 있고 칼도 휘두르고 있고 막 You give me the money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도둑이 뭘 유캔미드 머니. 유추한다고 유캔미드 머니. 상상한다고 뭘 보고 선생님의 연기와 몸 연기와 표정을 보고 말보다 표정을 보고 그래서 유추를 했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칼을 들 때마다 자꾸 스위시 스와시 하니까 아, 칼 꺼낼 때 짱 소리가 스위시 스와시인가? 아, 맞나 보다 이렇게 말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나는 오바 너무 그런 거 안 해요. 난 그냥 이야기 재밌게 이쁘게 들려줄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샌가 헤일리 선생님처럼 돼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안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거든. 반응이 없거든. 내가 답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연기도 하시게 되고 목소리 변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막 그 시킬까 봐 얼굴을 숨겨. 고개도 숙이고. 은하 선생님 또 뭐 있을까요? Making sounds. 메이킹 사운드 어떤 사운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신 있게 의성어. 의성어 이태 오늘 또 좀 나올 건데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의성어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우. 그렇죠. roaring 하는 거. 웬만한 책들에는 뭐 애들 책에는 하나쯤은 괴물이 나오거나 나쁜 인간이 나오거나 큰 동물이 나오거나 그런 목소리 긁어야 되는 상대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케이, 굿. 그것도 있고. 유현 선생님, 이제 병아리 선생님이거든요. 정말 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스토리텔링 할 때 어떤 테크닉 자주 쓰세요? 저는 계속 크게 목소리 하니까 저도 힘들고 애들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최근에 조금 그 파우즈랑 스페이싱 이런 거 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 봅시다. 테크닉 1. 아까도 지금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는 순간 스토리텔링은 끝이다. 왜? 듣기 싫어요. 선생님들도 보세요. 왜 고등학교 때 남자 총각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 신혼여행 갔다 온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한테 뭘 가르치지 말고 재밌는 거 들려달라는 거잖아.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애들도 그걸 기다리고 와요. 그래서 재밌어야 선생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재밌어야 자극이 돼서 기억에 남아요. 재밌어야 계속 듣고 싶어요. 재밌어야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져요. 그게 스토리텔링의 목적이에요. Remember,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 엄마표 하시는 분들, 나는 다른 선생님하고 달라. 엄마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가르친 너네가 훨씬 잘해야 돼. 의욕이 뿜뿜하세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를 선생님들은 그냥 넘기는데 엄마들은 책 속에서 본 세 단어를 그 시간에 애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또 외웠으면 좋겠거든요. 막 푸시한다? 푸시 나중에 해도 돼요. 애들이 재밌어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게 뭐야? 라고 물어주고 호기심을 만들게 호기심이 생기도록 만들고 나면 내가 억지로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알고 싶어진다. 오케이? 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이들은 대화체를 더 좋아한다. 별표 500만 개 하세요. 아이들은 대화체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질문 몇 개 주셨죠. 스토리 라인이 없는 거. 브라운벨, what do you see? 그냥 뭐 대화체 같이 생겼지만 대화가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것들. 나레이션만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읽어주나요? 어떻게 재밌게 읽어주나요? 자, read aloud면 그대로 읽어줘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 나레이션들을, 해설들을 말로, 다이얼로그로, 컨버세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책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길게 읽어줘야 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면 끝날 얘기야. 물어보면 끝인 얘기들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된다면 굳이 나레이션 할 필요 없다. 선생님이 연기하시면서 다이얼로그로, 컨버세이션으로 바꿔줘라. 대화체로 바꿔줘라는 거. 그 다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요?
이거? roar 이거요? No.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우리 쌍둥이 그 왜 우리 강의 영상에 나오는 쌍둥이 있잖아요. 걔네가 집에 와서 그대로 한 얘기예요. 걔네 유치원 때 이모 우리 유치원에 영어 선생님이 오는데 진짜 징그러워 이러는 거예요. 징그럽대. 왜 이러니까 맨날 예쁜 척하고 흉내를 내는데 이렇게 돼요. 맨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once upon a time 듣기 싫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보면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는 친구들 같은 목소리, 애들 목소리.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어투, 걔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들로 들려주는 그런 이제 아이들 캐릭터가 등장할 때 제일 좋아해요. 여하튼 뭘 좋아하는지를 아셨으니까 목소리 설정할 때 그런 거 팁. 그다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목소리를 못 바꾸겠다. 똑같은 헬로우도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i, hi, hello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죽어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 선생님. 우리는 동아고연가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못하는 거 인정해야지. 뭐 하려고 연습은 하고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 개선은 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좀 팁을 찾자고.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자, 사람의 목소리는요 똑같더라도 어조, 말투와 어조를 바꿔주면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아요. 똑같은 뭐라고 해볼까요? 우리 아까 What do you like this story? Do you like this story? Do you like this story? You like this story? 선생님들 막 해보세요. 어조를 싸가지 You 없게. like this story? 누구예요? 싸가지 없이 Do you like story? 어조만 like story? 바꿨는데도 나도 모르게 바뀌어 목소리가. 말투, 어조가 다른 걸로 성격을 표현할 수 있죠. 캐릭터의 특징을 나의 어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속도. 이게요. 이것도 저것도 나 못하겠다 이러면 설정하세요. 엄마 목소리는 천천히 가야지 3박자로. 아빠 목소리는 더 천천히 가야지. 아이들 목소리는 좀 빨리 가야지. 사람마다 말하는 말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고 어떤 사람은 정량을 지키는 것 같아. 그대로 속도를. 속도 조절만 해도 다른 사람 말 같다. 그 다음에 음량. 목소리만 달리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아요. 목소리를 굵고 크게 하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랑 작게 내는 목소리랑 크게 내는 목소리랑 난 크게 뭐 다르게 한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더 주게 되고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다른 요소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목소리가 바뀌는 건데 목소리 자체만 바뀌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게 어려워. 그래서 다른 걸 바꿔줘라. 배심. 배에 힘을 더 주고 덜 주고 소리 크기 바꾸는 거. 어조, 속도 조절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입 모양의 크기가 달라지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보실래요? Do you like this story? 이거랑 Do you like this story? 복화술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요만큼만 벌린 상태로 거기서만 쪼물쪼물하면 목소리가 달라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실게요. 입을 정상적인 크기로 벌리고 스토리텔링. Do you like storytelling?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Do Do you like story? you like the story? 자, 입을 Do 요만큼 you like the story? 줄여요. Do you like 크지 마. Do you like 그 this 성토를 story? 한번 해볼 거예요. Do you Do like you like this storytelling? story? Do you like this story? 입 벌리지 말라고 요만큼 여기서 Do you like storytelling? 요 얘기 이야기야. Do you like story? 입 모양의 크기, 입의 크기, 입안의 공간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도 소리가 달라져요. 확실히. 그래서 그거를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어떤 것보다 감정 표현이에요. 목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대사를 칠 때 이야기를 읽어줄 때 그 안에 이모션이 그대로 녹아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과제 제출하시고 저한테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든지 지금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화난 표정이나 기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이 똑같다. 표정 변화가 없다. 왜 목소리만 바뀌냐? 아이들은 선생님 목소리보다 선생님의 눈과 표정을 보고 게싱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못해서 헷갈려요, 애들이. 선생님 목소리는 보면 I'm so sad 뭐 이러고 있는데 눈은 막 웃고 있고 이러면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비웃는 건지 헷갈리겠죠. 표정도 필요하다. 감정 표현. 그다음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포즈라도 해라. 일시 멈춤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중간중간 포즈 잠시 쉬어가는 순간을 줘야 돼요. 그다음 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필요한 순간에 이 긴 얘기를 글밤 많은 걸 읽어줄 시간도 없고 읽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 읽어줘봤자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버려요. 버리고 꼭 해야 되는 한마디만 남기거나 에딩온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찐 테크닉일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요것을 토대로 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셨죠? 가봅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였어요. 스타트야. 이야기의 시작. 자, 우리 이야기 내용을 이제 대강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도둑이 나왔으니까 There are robbers 이거 할까요? 초보 스토리텔러들의 많은 그 티피컬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뭐 나오는 것마다 전부 놀래. 서프라이즈야. 왜? 찔리나 보지? 그런 선생님도 많아요. Look at the lie. Look at the robbers. They're sword. What are they doing? 계속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세어봐요. 몇 번 하는지. 세상에 그렇게 놀랄 일만 있는 건 아니야. No. 놀라는 거 하지 마, 제발. 필요한 순간에만 놀라면 돼요. 오케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 도둑은 계속 나올 건데 물론 도둑이 나와서 무서운 것도 맞고 한 순간이 맞긴 맞아.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렇게 그닥 놀라지 않았어요. 이야기의 서두인 거죠. 시작, 비기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유현, go. Go.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Who's that? Who's that? It's me. 어떻게 못하겠어. 네, 자, 이미 벌써 응용 다 하셨어요. 이 긴 얘기를 읽어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화로 바꿔서 이 장면을 몸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하신 거예요. very good. 하지만 비기닝이니까 비기닝은 이야기 서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게끔 집중하게끔 아이들을 일리시트 해야 돼서 자, 선생님 골라보세요. 아이들은 언제 더 집중을 잘한다? 1번 크고 명확한 목소리, 2번 작은 목소리. 2번. 작은 목소리. 작은 목소리에 더욱더 집중을 한대요. 처음부터 뻥 터뜨려주는 게 아니고 Not last night, but the night before. 24 robbers came up, knocking at my door. 뭐죠? 뭔가 일어날 듯 음침한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이 아줌마 입장에서 레이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떨리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기가 말까 봐 이런 분위기겠죠. 자, 선생님들 궁금해하시던 의성어 의태어 페이지별로 필요한 것들 밑에 하나씩 넣어뒀는데요. 의성어 의태어를 궁금해하셔서 이 한 번 펼친 페이지 속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2개, 3개 막 쓰시려고 해요. 이야기가 지저분해져. 하나만 쓰세요. 하나 열었을 때 꼭 필요하면 하나, 많이 쓰면 2개만 의성어 의태어 쓰시지 모든 걸 영어로 다 표현하려고 하다가 애들이 뭘 들어야 될지 몰라.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No, 꼭 필요한 순간에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소리 들려줄 수 있는 건 가면 되지. 오케이? 낭낭낭으로 갔어요. 자, 이 페이지에서 어떤 얘기 하면 될까요? 팀, 짧게 해주세요. Go. Sure. So focus on the parts of the picture that will help them understand the story. Right? As you're preparing any lesson,
If you're lost or don't know where to start, use the 5 W and H questions as your guide. So who, what, where, when, why, and how, focusing on the key parts of the pictures. So questions like, what do you see? Who are they? Who do you think they are? What are they doing? How many robbers do you see? Let's actually count them, right? So keep your question short, focusing on the main parts of the pictur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story. 자, 타이틀이 24 robbers였는데 아이들하고 실제로 24 robbers인지 아닌지 확인을 계속하면서 갈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일 경우에 저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아이, 요런 도둑, 뒤로 있는 아이, 손 숨어 있는 아이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은 그림을 활용할 때 펴놓고 뭐 스티커 같은 거 준비하셔서 하나씩 카운팅 체크업하는 재미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책을 끝까지 읽어주는 동안 24를 몇 번이나 세겠어요? 아주 많이 세겠죠. 자연스러운 재미있는 카운팅 놀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가서 넉넉하고 난 다음 페이지인 거죠. 자, 여기서는 헤일리 선생님 가볼까요?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and this is what they said.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 자체가 아직. 네,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선생님 이제 하셨으니까 낭낭낙 소리를 듣고 이 아줌마가 물어봤다고 했죠. 너네 뭘 갖고 싶어? 뭘 원하는 거야? 니는 뭘 원해? 물었더니 and this is what they said 하면서 다음이 나올 건데 아까 팁을 하나 했어 우리가. 아이들은 대화체를 좋아한다.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but this is what they said. 이 얘기보다 뭐 한마디로 끝나겠어요? 민정 선생님.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오케이.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What do you want? 이럴까요, 도둑들에게? 연기 들어가 봅시다. G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Alright. What do you want?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도둑이 문을 열었더니 도둑이 있었고 겁이 나. 물론 뭐 우스꽝스럽게 생긴 도둑들이긴 하나 이 상황을 연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하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왜? 스토리텔링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습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팀? So you could talk about or focus on the characters, feelings, or even personalizing it and making a connection to the students and their experiences. So questions like, what do you think the robber wants? How does a woman feel, right? Or even if you were that woman, that lady, how would you feel, right? What would you do if a lot of strange men showed up at your door, right? How would you react? What would you say, right? Okay. Or 이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하고 open shut them, open shut and 낭낭낙 놀이 할 수 있어요. 낭낭낙 open 선생님이 robbers가 될 수도 있고 elephant가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오픈한 순간에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how do you feel? What did you ask? 여러 가지 상황별로 상황놀이 롤플레이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what do you want? 하고 물어봤더니 이 우스꽝스러운 silly robbers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영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H-O-T hot peppers. 도둑스럽다. H-O-T hot peppers. 그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민주 선생님 버전의 도둑 한번 해볼까요? 민주. 네, H.O.T. 핫 페퍼스. 저 이거 아직 안 봐봐가지고 오케이. 그냥 보이는 대로.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요. H
Oh, tea, hot peppers!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명이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여러 명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뭘 할 수 있지? 다 같이. 다 같이 아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요. 이 도둑들이 다 같이 입을 벌리고 있네. 아주 큰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 걸까? Hot pepper. Maybe not. Hot pepper? No. Hot pepper? No. Louder, then I need your help, everyone. Let's say that again. 같이 얘기해 보자. 뭐라고? H O T hot peppers. 얘기하겠죠. 도둑들이 와서 핫페퍼를 얘기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유추하게 만들어 나가겠죠. 뭘 위해서? 참. 나중에 끌어들. 끌어들이고 나중에 핫페퍼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오잖아요. 반전의 묘미를 주기 위해. 아이들은 핫페퍼라고 하겠지만 no, no, no. Not hot peppers at this tim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변조보다 감정 표현에 집중하라라는 거. 핫페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해피하게 핫페퍼 얘기할까요? 그렇다고 막 threatening도 아니야. 얘네들이 보니까 뭔가 좀 웃겨요. silly하면서 좀 약간 유쾌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고 좀 애매모호해. 그런 상태로 핫페퍼 아이들을 끌어들였고요. 할 수 있는 질문,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도 뭐가 있었어요, 팀? So I would focus on, I guess, the change in atmosphere. Earlier in the story, the robbers looked scary, mysterious. Here they're happy, they're shouting, there's things exploding. So how do they feel? Why do you think they're so excited? Or why are they so happy now? Right? So focus on that. 그래서 다 같이 애들하고 hot peppers 하고 but how do they feel? They're like scary one? No. How do they feel? Why do you think they are so excited? 왜 그럴까? 무슨 기분일까? 물어보는 거지. 계속 유추해서 이야기를 혼자 나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하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줌마 입장이지. So I gave them my peppers and they rode away. But 24 robbers came back the next day.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두렵지도 않고요. 또 올 것 같아. Next day 걔네들이 또 온 거야. 귀찮아 죽겠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충분히 살리세요. 이제는 뭐 무섭거나 고요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I gave them my peppers and then they rode away. But 24 robbers came back next day. 자, 이때 보니까 외관이 보이네. 말이 끌고는 있는데 여러 명의 robbers 매달려 있고 낑낑거리면서 이 wagon을 끌고 가고 있고 이때 어떤 소리가 여기서는 뭔가 의성으로 뭔가 좀 재밌게 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 끼익 하는 소리 어떤 소리로 날까요? 팀. So that'll be like a creaky noise, like an old door in a haunted house opening in that scary movie. So that creaky noise. creaky, so creaky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나요? 자, 문이 열릴 때나 나무가 삐그덕거리면서 갈 때 나는 소리 creaky, creak, C-R-E-A-K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creaky라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외건 지붕 위에 보니까 칼도 있고 냄비도 있고 얘네들이 가면서 흔들흔들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겠죠. 쨍그랑까지는 아니겠다. 뭐 칭, 핑, 칭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저렇게 메탈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하나요, 팀? So in English we'd say clanging of metal. Clanging, clanging, clang, clanging of clang or creaky라는 소리들이 막 나겠네요. 또 이 말이잖아요. 끌고 가고 있는 이 말이 내는 소리 우리 다 알아요. 어떤 소리가 나죠? 말이 어떻게 울어요? 네. 강의에 나와요. 하겠죠. 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했는데 방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그런 네가 나와야 되겠죠. 감정 실어라는 거, 상황 보여주라는 거.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또 나왔네. 이제 보니까
장면은 바뀌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오?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and this is what they said. 또 나왔네? 밤이 아닌데? 낮인데? 장면은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반복 패턴은 똑같은 말이 나오면 똑같은 말인데 지겨워요. 어떻게 해요? 어조, 말투, 속도 바꿔줘라. 아까처럼 What do you want? 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이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수진, try. 자, 이걸 대화체로 바꿔줄 건데 뭘 원해? What do you want?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래.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이 아줌마가. 조금 귀찮아, 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표현해 볼까요? 물어봅시다. 고! What do you want? Right? 수진 선생님 지금 부끄러워요. 그 병아리 선생님이거든요. 티칭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Thank you. 이걸 효진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양이 데리고 고! I asked them again, what do you want? I asked them again, what do you want? 그래서 네가 뭘 원해?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Good. Thank you. 또 어떤 얘기들로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죠? 팀? Okay, so because it's following that same pattern, she's not afraid of the robbers anymore. So it's like, now what? What now? Right? So what do you think the robbers asked for? And at the same time, again, maybe focusing on the woman and try to empathize with her feelings. What do you think the woman is thinking or feeling with all these questions and requests? 자, 선생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What do you think the blah blah 뭐 the robbers 주어가 먼저 나오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묻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의 생각, 너의 의견, do you know blah blah, what do you think blah blah, WH로 물어볼 때 우리가 원래 하던 그런 mistake 하지 말자는 거 필요해서 예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물어볼 때에도 이번에는 어때? 그렇죠. 의도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 아줌마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왜 또 물어보는 거지? 계속 끌고 가줘라. 똑같은 반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죠. The lady asked, what do you want now? Then the robbers will answer. 도둑들은 뭐라고 할까 얘들아? H-O-T, hot peppers. Okay, let's go, everyone. Ready? Go. H-O-T, hot peppers. Okay. H-O-T, hot pepper. hot pepper. 오케이. 줄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but I didn't have pepper, so they took a cup of corn. And 24 robbers said, see you in the morning. 뭐지? 첫 번째 갈등이에요. 뭔가 복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느낌이 있지만 이번에는 핫페퍼가 없어서 콘을 가지고 갔대. 옥수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see you in the morning. 다시 올 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온대. 아침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해결하고 빨리 돌아가면서 이 무리들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가겠죠. 살금살금 가진 않을 거잖아요. 쿵쾅쿵쾅 거리면서 갈 때 나는 소리들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스톰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 좋아. 훔쳤거든. 스키핑도 있을 것이고 붐붐붐도 있을 것이고 소리 내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팀 mourn Do you guys use mourn? No, so it's not an English word. So it's not a real English word, but here it's a short form of the word mourning. But the writer's doing this on purpose, even though it's not a real English word. The writer's using the word mourn as a literary poetic device to rhyme with the word corn. 라임 때문에 선생님 아마
파닉스 공부 열심히 하셨고 지금 파닉스 수업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특징들이 계속 눈에 보였을 거예요. read out loud 하시거나 이 책으로 shared reading에서 파닉스 파트 건드리셔야 되는 부분들은 rhyming words들이 눈에 들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았거든요. 페이지별로 일부러 막 살려뒀어. 그래서 보니까 앞 페이지에 있던 cup of corn and see you in the morn, corn, morn, 라이밍 맞추려고 이 작가가 morn이라고 해뒀네요. 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좋은 책이다라고 말할 때 3R 법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3R, 라임이 살아있고 리듬이 살아있고 repeat, 반복 구조가 많은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억지로 좀 맞춤감이 있기는 하나 rhyming words도 볼 수 있었겠네요. morn. 자, 그다음 So just this morn, not the morn before, 24 robbers came and knocking at my door. 자, 또 왔어. 아침이 되니까 진짜 온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왔는데 이번에는 I asked them what they wanted, but then this is what they said. 자, 뭐라고 했을까? 그럼 아이들은 H.O.T. 핫페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노노 뭘 보고 유추하게 해야 할까요? 핫페퍼가 아니라는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입모양? 입모양을 봐봐요. hot peppers를 얘기할 때 잠깐 돌아가 볼게요. hot peppers를 얘기할 때 입모양이 어때요?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와이드하게 벌려서 hot peppers 크게 얘기하고 있지만 C-O-R-N corn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corn 길어졌네. or 입모양으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림책은 이러한 힌트들이 그림에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 유심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아이들하고 반전의 묘미를 살리래요. 아이들이 hot peppers 막 끌어들였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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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is time. This time they said C-O-R-N corn.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팀? So I guess the biggest thing now they've been given peppers and corn, and so focusing on what do the robbers want now, right? Is the key thing. 그래서 이번에 그 로버스들이 뭘 원한 거지? corn 대답할 수도 있어요. 왜? 아까 핫페퍼가 없어서 corn도 가져갔거든요. 자,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점점 갈등 구조로 가야 됩니다. But I didn't have corn, I had little flour. They put it in their sack and said, see you in an hour. I had a little flour, see you in an hour. Little flower, see you in an hour. 이것도 rhyming 맞추려고 flower, hour 맞춰놨네요. 자, 이제는 그림을 보세요. lady, 아줌마 표정이 어때요? 모습이? 포기. 네, 이제 거의 반 포기했어요. 그래,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가져가다 말고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표현해 줄 거예요. See you in an hour. 그 다음 but not 오기로 했는데 not this hour, but the hour before 24 robbers came a knocking at my door. 이제는 오든 말든 hi there. 자, 여기서 뭔가 좀 재밌게 기깔나게 더 이상 너네가 무섭지 않아. 그래 이번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묘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헤일리? 그냥 sigh. Oh my God. Okay. Hi there. You again. Come. Hi. How have you been?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듯이 그 도둑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좀 친해졌어. 몇 번 봤잖아요. 이야기를 막 분위기를 조성해 주다가 자, 어느 타이밍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 또 이번엔 또 뭐야? I give you okay, what? What do you want? You come out 하다가 짜잔 이때였어요. 이 페이지 다음이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이번에는 훔쳐가지고 뭘 내놔라가 아니라 But at this time we're prepared, I'll give you, we love you, we like you 뭐 이런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거들먹거리다가 다음 하이라이트 페이지가 나올 때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저기 어디 있지? 지영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지영 선생님 마이크 꺼졌어. Open my door, and I saw they had a pot. And 24 robbers said, "We like you a lot." We like you. 조금 더 연끌해서 텐션업. 유연 선생님 한 번 더 해볼게요. Go. My gosh, what is that? Wow, what a big pot! What is that? Nice stew. Thank you, everybody. I love you. 와우. 뒤에 있는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다 끝내버렸어.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뒤에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뒤에를 알아갖고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맞춰야 될 수도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니까 that's okay, possible. But 24 Roberts said, we like you a lot 이거잖아요. 몸으로 표현해야 돼. 나 너 좋아해. 비록 나는 러버일지언정 나 너 좋아해. 너 우리한테 페퍼도 주고 콜도 주고 플라워도 주고 다 줬잖아. We like you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표현해 주세요. 좋아하는 만큼.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라서 안 하는 거 알아요? I like you, we love you. 왜 이럴 거잖아. 우리 집에 똥강아지들 안아줄 때처럼 똑같이 I like you a lot 해주실 거라서 why? 스토리 하이라이트니까 충분히 시간 보내셔도 돼요. 충분히 하이라이트로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나서 You gave us your peppers, you gave us your corn, you gave us your flour early in the morning. So, 이제 서로 기분 좋잖아요. You gave me a lot, blah, blah, we like you. So, now, here is what they did, and this is all true. They gave me a pot of hot pepper stew. Yummy. 뭐 이러면서 끝날 건데. 자, 그냥 이렇게만 하기엔 뭔가 자꾸 막 고함만 지르다 끝날 것 같아요. We like you, happy 뭐 이러다가. 자, 이런 마지막 해피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동화 스토리북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하게.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뭐 물에 빠지거나 잡혀가거나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자, 이렇다면 마지막에서도 분명히 여기 또 분명히 아까 유연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Oh my God, look at this, what a boy, I love it, it smells good, what is this? 막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오네. 그냥 해설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짧고 굵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없을까요, 팀? So we heard I love you, so we could combine that earlier with some of these expressions as well. Oh my God! Oh my gosh! Thank you! I'm so surprised. You made this for me? Amazing! Right? This looks delicious. It smells amazing. And then the last one is a kind of a expression in English, dig in, right? I can't wait to dig in, right? 자,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해볼 거예요. 이 아줌마가 되어서 이건 할 수 있잖아. 다 적혀져 있으니까 하나 골라서 해보실 거예요. 마지막 엔딩이에요. 이러이러한 히스토리를 거쳐서 이 도둑들이 준 스튜를 보고 내가
나에게서 훔쳐간 걸로 만들어 온 스튜를 받아든 나의 기분인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땡큐 하긴 한데 와 어쩌지 막 이런 이상한 순간이겠지만 쉐어링하는 그런 순간 기분 좋아. 놀랬어. 이때는 해도 돼요. 처음처럼 숨길 필요 없고 나오겠지 당연히 숨길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표현해 보자고요. 자, 제가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 분씩 할 거예요. 헨리? I'm so surprised. This looks delicious. It smells amazing. Amazing. Thank you, 지영. Oh, you made this for me? Wow. 애기들이 자나 봐요. Wow, you made. Okay, thank you. 효진? Oh my God, you made this for me? Oh my God, you made this for me. 막 몸도 좀 쓰세요. 다음에는 양이 없을 때. 유현 go. Wow, you made it for me? I'm gonna taste it. Okay. Yummy, yummy. Thank you. 와, 어떻게 아줌마 저렇게 귀엽지? Yummy. Great, thank you. 다음 수진. 수진? Oh, thank you so much. I'm so surprised. I'm so happy. Okay, thank you. Great. 은하? Oh my gosh. Smells good. It looks delicious. 이걸 어떻게 숨기고 있었대? 하루 종일. delicious. Thank you. 민정 선생님? Oh, thank you. I love you. alright. 미영 선생님? Amazing. Amazing. 왜 안 나와? 미영 선생님 소리 나오고 있어요. 자, it's your turn. 해보실까요? 하셨어요? Me? Yeah, it's your turn. 미영? Oh, it smells amazing. Amazing. Thank you. 자, 선생님, 제가 발견했어요. 짧고 자주 쓰고 쉬운 말은 너무 잘하시네요. 익숙해. 그런데 조금만 길어지면 시도 자체를 잘 안 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영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창하다기보다 좀 술술 나와요. 조금 긴 이야기도, 긴 문장들도. 왜냐하면 그 말을 많이 연습했겠죠. 지금처럼 자주 쓰고 짧은 단어, 짧은 표현들을 우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쭉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충분할 수 있는데 자주 쓰지 않는 말들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스토리텔링 하러 가기 전에 뭐 하라고? 연습. 연습하라고. 연습이 살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왜? 파란 눈도 아니고 노란 머리도 아니고 네이티브도 아니잖아요. 연습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수업이나 스토리텔링이나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진짜 막 와우와 하시던데 내가 그걸 몇백 번 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몇백 번, 몇천 번 하고 잘하는 걸 보여줬겠지. 막 버퍼링 있고 잘 못하는 걸 보여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연습이고 반복이고 누적의 힘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습하셔라. 스토리텔링을 정말로 맛깔나게 하고 싶다면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도 모자르지 않는다. 다가오는 공개 수업, 올해는 아마 공개 수업들 하게 되실 거예요.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원장님들이 노리고 있어. 이때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고 엄마들을 초대할 수 있다. 대대적인 홍보와 공개 수업과 막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수업도 맛깔나게 끼깔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쩜 저렇게 재밌을 수 있지?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부터 하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냈어요. Hot peppers, good, 우후, the end 하고 끝냈어요. 그럼 이야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자, 끝, the end, goodbye.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야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보시죠?
Did you have fun? Was it fun? Was it fun? 또. 다 나온다. Was it fun? Do you like this story? 얘기 재밌었어? 좋아했어? 괜찮아? 또. 무슨 이야기였어? What did you hear? 오케이. 누가 나왔어? 무슨 이야기였어? 어디에서 이런 무슨 이야기였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이걸 물어볼 때에도 질문의 의도를 정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as it fun? 이런 것쯤은 괜찮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휘에 집중해서 들려줬다. 랩업할 수 있는 거 물어봐야 되겠지. 아니 이야기 전체 라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물어볼 것이고 정말로 아이들이 교감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한다면 너희들의 생각, 느낌을 물어보겠죠. 생각, 느낌을 물어보면 What do you feel? How do you feel만 어떤 사람 제로 해줬거든? 그걸 똑같이 생겼어. 뭐 진짜. 누구실까? 이거 없네? 옛날 공부 사진 아니야? 지금이야? 옷도 똑같네? 자, 껐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팀 선생님 마지막 클로징. So post discussion, wrap up, making connections to the students' lives and their experiences. So you could start with something basic that we already heard. Do you like the story? How was the story? What was your favorite part of the story? Or what do you like most about the story? And then maybe trying to empathize with some of the characters, like if you were the lady in the story, what would you do? How would you react? Would you be nice to those 24 robbers, right? Maybe trying to see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Look 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bbers. So if robbers came knocking at the door again, what do you think they will ask for now? So maybe continuing on the story, an extension of the story, some creative thoughts, creative ideas, and I guess creating, a story in, an after story almost. 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스토리텔링을 하던 책을 읽어주던 맨 마지막 목적 중에 하나들은요. If I were a blah blah blah가 있어요. 네가 주인공이라면, 네가 그 캐릭터라면 나화, 자기화 시켜보는 것들이 마지막 최종 목적에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거, 이야기를 이렇게 빌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활동들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If I were a lady, if you were a robber, 그 내가 자기화 해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왜? 다른 것보다 네가 그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래?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겪을 수 없는 상황, 내가 다 겪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그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Problem solving. 그 상황에 critical thinking. 이 모든 목적들이 나를 자기화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서 질문들이 그게 꼭 포함이 돼요. 요즘 말하는 밸런스드 리터러시에서도 다른 사람 생각 말고 글을 읽은 너의 생각,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 네가 좋아하는 파트는 뭐야?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야? 예전엔 이런 거 물었거든요. No, 이제 그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중요한 파트는 어딘데? 네가 좋아하는 파트는 어딘데? 즉,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살리라는 거죠.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육계, 요즘 교육계의 트렌드이자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GPT도 나오고요. AI도 판을 칠 거예요. 수많은 매체들과 기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죠. 영어 선생님들 걱정해요. 아니, GPT가 GPT 써보셨어요? 챗 GPT? AI 이런 매체들 교육계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티칭에서 활용하는 우리 대신에 GPT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But at the same time, GPT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시스템을 GPT를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작업이에요. 개별화. 너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건데? 너는 AI를 언제 사용할 건데? 네가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게 우리의 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서칭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게 될 거라서 이야기는 점점 더 강해질 거고요. 스토리텔링은 리딩의 파워 또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결국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스킬,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메인 키 핵심 역량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기술도 좋고 뭐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 책을 읽어주실 때 포커스 유념하시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정하고 싶다면 그거 하나는 꼭 하시기를 아이들의 생각을 깨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의 생각을 테이크하겠다. 일리sit 끌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스토리텔링에 대한 세미나였고요.